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이런 고민은 별로 안 해보셨죠? 탈모 고민은. 뭐 한 번도 안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요즘 샤워하면서 뭐지 이런 느낌 좀 드시는군요. 아니 뭐 저희 집안에 머리숱이 다 있어서 네. 걱정을 안 했는데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스트레스가 좀 더 생기면서 맞아요. 좀 머리숱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아 있어요. 예. 그냥 느낌. 그렇습니다. 아, 느낌 아닙니다. 써봐야 되나요? 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탈모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가나 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건 날아가야죠. 미국장 한번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급락 후에 반등 주고 그러면 반등했으니까 또 거기서 매물 나오고 그랬다가 또 다시 반등하고 그래서 저점의 어디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2% 출발 후에서 장중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를 또 안 지우고 왔네요. 요즘에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제가 안 지웠습니다. 예.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 수준의 논평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올랐다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금리 동결이 뭐 완전히 호재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반등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1.2%, 테슬라가 반등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고 이건 등락이 크죠. 테슬라는 4.6% 반등했고요. 나머지들은 1%대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요거 좀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으네. 연준의 금리 동결 부분이 시장의 예상 수준의 논평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제 BOJ도 있었고요. 네. FOMC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독일 연방하원의 재정 개혁안 통과 이런 내용들이 좀 굵직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 전일로 가겠습니다. BOJ에서 기준금리 0.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의 이유는 트럼프 정책 등 경제적인 부분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 향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유지한다. 2025년 봄철 임금 현상에서 춘투라고 하죠. 대기업 중심의 임금 인상률이 작년처럼 높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근데 이거 지금 전문가들 의견들은 올해 BOJ에서 금리 인상을 2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인상 일본. 네네네. 인상을 2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한번 할까 아니면 7월에 할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이사님 항상 좀 걱정하셨던 게 일본의 금리 인상을 되게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할까봐 민감하게 반응할까봐 걱정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좀 어떠세요?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면서 천천히 가는 부분들은 그리고 절대 수치가 1%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물가가 막 오르면서 왜냐하면 임금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뭐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절대 수치 1% 이상 넘어가는 수준이 좀 되면 전 세계 시장에 이것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2차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천천히 가이던스를 주면서 움직인다면 올해 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하고 있는 기조인데 오늘 아침 끝난 내용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워딩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가 장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성장률 둔화,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을 둔화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조금씩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데 이 부분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1.7% 전망했는데 12월에는 2.1% 전망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에 실업률은 4.4% 전망하는데 기존에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기존의 2.5%에서 2.7%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률 둔화, 실업률과 물가 상승.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정의하는 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국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럼으로써 보니까 금리 인상은 기조대로 원래대로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표를 보면은 올해 2회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FOMC 회의 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QT 양적 긴축 프로그램 이 부분을 아마 축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네. 만약 시장이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뭐 뭔가 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한 축이 또 QT거든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월간 250억 달러씩 계속 축소했습니다. 채권을. 채권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냈다 팔았다는 겁니다. 네. 그걸 보여드릴게요. 차트를요. 네. 지난번에 한번 미국이 왜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됐는가를 보여드리면서 요 밸런시트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한번 딱 이게 3조 달러까지 위에 올라온 부분이 한번 과거에 있었고요. 그게 좀 2018년도에 줄이다가 2018년도 시장이 안 좋았어요. 2018년 19년도에.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관세 정쟁을 할 때예요. 그때 이런 모양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으면서 다시 올라가서 이게 9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계속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했어요. 이거 보면은 시장 유동성을 계속 줄여 나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7조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월 250억 달러씩 이걸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랬는데 이거 줄인다는 얘기는 시장 유동성을 지금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T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게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 긍정적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시장 유동성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3번 뉴스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독일의 연방 하원에서 국방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하도록 재정 개혁안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유럽에는. 그래서 유럽 시장에 지금 자금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독일은 제가 정확한 게는 모르겠습니다. 10몇 년 동안 긴축 재정이었어요. 확장 재정이 없었습니다. 네. 딱 긴축 재정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통과함으로써 처음으로 재정 확장 정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로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것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어제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과 독일과 일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0.62% 올랐습니다. 0.62% 오른 상승폭이 중요한 것보다도요. 어제 아침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급락하면서 끝났잖아요. 네, 하락했죠. 하락하면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올랐어요. 어제 우리 시장이 올랐습니다. 멋지다.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0.62% 올라서 2,628포인트가 됐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0.96% 하락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오늘 좀 드릴 겁니다. 일단 미국의 하락을 보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정도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주면서 곧바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중에 SK하이닉스하고 두 종목 다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2차 전지 일부 종목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후 들어서 선물이 약간 밀려서 1% 이상 올라가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윗꼬리가 좀 있긴 했지만 미국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으로 계속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뉴스가 많습니다. 요즘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종목도 종목이고 시황도 시황이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제가 예전에 제 책에 어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요. 지금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잘 뭔지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하루만 모든 경제 유튜브 경제 TV 채널을 봐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그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섹터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 지금 그때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요즘에 전력기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요즘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가 여전히 지금 많은 상황인 거고 주가 흐름에도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DI가 6.8%, SNS대 5.8, 동진세임캠 5.5% 올랐고요. 2차 전지에서는 LG에너솔루션 1.6%,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4%, LG화학이 오랜만에 4.5% 올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1%는 빠지면서 약세라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6.5% 빠졌고요. HLB가 마이너스 6.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진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4.78%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코스피가 오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해. 맞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연초에 우리 시장은 독특하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네. 패션이에요. 그런 모형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3월 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코스닥의 연초에 강했던 종목들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도 어떤 점이 이렇게 좀 수급을 바꾸고 있을까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수급을 바꾸고 있다. 예, 네. 원고에서 왔지만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향이 이제 기관이나 이런 전체적인 수급의 영향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좌성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올리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코스닥의 약세 부분을 이끄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매도 시행이 되면 공매도에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는 쪽에 거의 대부분 코스닥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 저평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저평가 아니에요.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시장 자체가 이제 고평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나 로봇 2차 전지 일부 종목에서 고평가 성장주들이나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의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매도가 나왔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계감이 상당히 있다. 아마도 그쪽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좀 작용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계 급락했어요. 그럼 자율 반등하죠. 그럼 계속 반등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그 매물 맞고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을 나타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매물 소화하고 그러면서 그래 나올 매물 거의 나왔나 봐.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찍으면서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구간이 필요해. 이거 지금 제가 2주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1번, 2번, 3번은 전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이 밸런시트가 되게 모양이 막 올랐다 확 내렸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확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언제 벌어질까? 위기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의 재무장관의 워딩 인터뷰에 워딩이 있었는데요. 4월 2일 날 국가별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국가는 상호 관세에 피해갈 수도 있다. 관세 결정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어업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며 만약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다면 관세 장벽을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어가 이거 중국은 못 빠져나갈 것 같고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낮을 수도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깜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이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막 진짜 생뚱맞게 막 크게 때려 맞으면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2일에 국가별 관세는 발표할 것이다. 근데 네,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뭐 이거 적용하면 저거 되는 거고. 하여튼
4월 2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 경계감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하고 공매도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지나면 곧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5번의 뉴스는 제가 어제 워딩으로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차트와 구체적인 텍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3월 한 달 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봤더니 미국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감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반면에 유럽은 기준 대비 27%포인트나 올라갔고 유럽은 40%포인트나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워딩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들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 예외주의의 테마가 정점을 지났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테마는 네. 여러 가지 테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면 돼, 미국 예외주의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테마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점을 지났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빠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거 보고서 미국 시장 이제부터 빠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금은 금방금방 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그 표를 보면 야, 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표입니다. 네. 이 표를 보면 맨 밑에 돈이 가장 많이 빠졌는 데가 US 에코치입니다. 미국이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 여기 테크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비테크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테크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요. 헬스케어 들어가 있고 인더스트리얼 들어가 있고 채권 들어가 있고 리츠 들어가 있고 일본 조금 빠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 유로존, 영국,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캐시예요. 캐시. 캐시. 그래서 미국의 상당 부분 빠졌고 그리고 필수비제도 좀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빠지는 동안에 수급의 변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내지 못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만약에 4월 달에 또다시 관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렇다면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옮겨놓고 또 지켜보겠죠. 한꺼번에 다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뉴스는요. 스타게이트의 첫 데이터 센터에 $1,000억 정도를 투입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2026년 중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3월 25일 날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AI 칩 최대 40만 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게 40만 개가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네.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크로소라는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5,000명 정도가 필요하고 8개의 데이터 센터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데 각 건물에는 최대 5만 개의 G200 반도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에서 40만 개인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약 1.2기가와트 종류의 전력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첫 번째입니다. 텍사스 외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오리건주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 건설 위해서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신 있어 하는 거죠. 여기 다 들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테슬라 얘기도 제가 써왔는데 이건 뭐 뉴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멤피스의 슈퍼컴퓨터용 AI 서버 확보를 위해서 델과 $150억 계약을 하면서 이곳에 H100 60만 개에 해당하는 컴퓨터 계획을 좀 하고 있다라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죠. 왜 테슬라는 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써왔냐면 스타게이트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니들이 돈 있어? 야, 니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맨날 싸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것인가를 서로 각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써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굳이
AI 서버용 하드웨어, 즉 엔비디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작은 캐즘이 있다면 그런 구간이 지나고 나서 얘네들이 건설되면서 또 다시 한번 제 2차 부흥기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즘에 그 우리 다음 주에 우리 3프로에서 이 뭐야 유료 구독자분들 뭐 세미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엔비디아하고 이 반도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는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제 성장 기업에서 대규모 부를 쌓고 있는 성숙 기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성숙 기업에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쇠퇴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는 엔비디아 투자자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네. 맨날 배당 얘기하고 우리 보면은 애플도 그러잖아요. 네. 배당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숙 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가 먼저 그렇죠. 되고 돈을 벌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시고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예. 말씀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1.2기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예. 전기 우리가 보통 원전 한 기가 1기가 정도를 네네. 치니까 분명 전력 발전 인프라도 더 필요할 거고 예. 전력 기기도 필요할 거고 전선도 필요할 거고 요즘 뭐 주가는 많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게 계속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조종 많이 크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이제 탑에 있었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7번 뉴스는 서울경제발 뉴스에서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고도화를 위해서 엔비디아와 손잡고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제슨토르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것은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일반적인 얘기는 그냥 빼고요. 제슨왕이 요번에 그 GTC에서 아이작 GR00T-N1 뭐 이렇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에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추론과 기술을 위한 개방형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인간 인지 원리에서 착안한 이중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인지할 때 네. 인지 작용에서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직관적이고 2는 이성적이다고 표현을 하면서 두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사람의 뇌가 두 단계의 인지를 가고 그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네.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단계에 있는 기계적인 것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보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 워딩에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덟 번째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SK온이 닛산에 100만 대분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 이거 근데 2028년도에 닛산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는 약 15조 원 규모이다. 중요한 거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닛산의 북미 시장용 차세대 전기차 4종의 탑재 예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뭐 지금 텍스트에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음 뉴스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지금 먼저 할 건데요. 반도체 바닥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 부분에서 제가 완전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투자자로서 이렇게 쭉 매일매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전에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고 고점 찍고 반도체 겨울이 왔다라고 한 거는 엔비디아예요. 그냥 AI 서버용 반도체예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HBM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번에 논의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반도체 얘기하는 건 레거시를 포함한 원래 반도체 사이클을 지금 계속 얘기를 좀 하고 네, 있어요. 네. 그 점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번에 이 반도체 사이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SK온이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이긴 하지만 요즘에 2차 전지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2차 전지 고평가되었다라는 보고서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올해가 2차 전지는 그리고 배터리 쪽은 전반적으로 올해가 저점일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 보고서 요즘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럼 뭔가 그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주식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군중의 심리가 모여서 어느 순간에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네.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주가가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군중은 그게 맞는가 보나 또 가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그냥 허황되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요즘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올해 저점론은 바닥론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하나하나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총에 삼성전자 주총에 했는데 이것도 공 기자님 전해 주셨는데 네.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3 이 12단 욕 많이 먹었거든요. 주주들이 성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올해를 근원적 경쟁력 회복의 해를 만들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서 찾고 도전과 몰입해 반도체 조직 문화를 강화하겠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HBM 공급은 작년에 2배로 증가할 것이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중국 업체들에서 의견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에 따라 로우엔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고부가 시장이 하이엔드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것이고 차별화 기술을 개발에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파운드리가 가장 문제잖아요. 네. 파운드리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GAA 기술과 어드밴스 로직 기술이 있다 우리한테. 그래서 잠재력이 있고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저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좀 올랐지 않습니까? 외국인 한 1조 정도, 3일간 1조 샀거든요. 근데 그건 이 두 가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가 디램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물론 아까 공 기자님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가격이 회복할 거다라는 의견들을 뭐 트렌드 포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의견들에는 이제 11번 뉴스에 있는 이런 게 일단 주가 되는 거죠. 델 컴퓨터 CEO가 PC 교체 주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기술과 윈도우 10 지원 종료로 PC 교체 주기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의 PC 도입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PC에 엔비디아 신규 칩을 탑재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윈도우 10 지원 종료로 기업용 PC 사업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거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주된 내용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재기하고 중국에 지금 엄청나게 반도체 쪽에 푸시하고 있고 네. 중국의 지금 AI 반도체 쪽에 투자 금액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쪽에 수요가 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또 AI 기능이 들어가는 PC, AI 기능이 들어가는 스마트폰 때문에 네. 교체가 돼서 수요가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윈도우 10도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하면서 2분기 저점을 찍고 점차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아까 공 기자님 잠깐 한 워딩을 하고 넘어가시던데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의 겨울이라고 지난 9월에 그랬죠. 그때 SK하이닉스 목표가 45% 하향했습니다. 반도체 겨울 얘기했는데 지금 한 7개월 지났잖아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디램 침체를 넘어 미래를 보다라고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침체를 넘어서 미래를 보다. 올해 상반기에 메모리가 회복될 것이다. 상반기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하반기에 소비 심리 위축이나 중국 출혈 경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상반기에 메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고서를 이번에 내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아직은 뭐 기술력의 부족으로 로우엔드 정도 하고 있고 우린 하이엔드로 가면 된다. 네네. 요 정도 판단이면 굉장히 전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전문호님이 어떤 걸 짚으시는지 저도 이게 밖에 말씀할 때마다 들으면서 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기업들하고 외국의 기업들의 IR이나 이런 부분 발표할 때 CEO들이 발표할 때 차이점은 일단 CEO가 본인이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창업자나 아는 사람들이 미국은 대부분 그 빅테크들은 해요. 근데 우리는 경영자들이 한다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 워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컨퍼런스 뭐 회의나 아니면은 뭐 IR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정부로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만약에 아까 그게 파운드리 부문에 뭐 이런 부분 얘기했다. 아니면 중국 업체들 얘기했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뭐뭐뭐뭐인데 네. 우리는 뭐뭐뭐래서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하고 격차가 이만큼 있고 우리는 뭘 개발해서 이거 따라오지 못하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얘기들은 뭐 보통 우리나라에 회의를 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사장님이 다 나오셔서 연설하실 때 네. 우리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극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힘차게 잘하면은 우리는 극복하고 해낼 수 있다. 이런 워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 과거의 수치가 이랬는데 올해는 목표 수치가 이랬고 구체적으로 어디 수치에서 이렇게 될 거고 뭐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들 때 그래. 뭐 우리가 또 검증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워딩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뭐 그리고 너무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중국이 어느 정도로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뭐 파운드리도 뭐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점유율도 네. 많이 낮아졌고. 하여튼 그런 위기 의식이 또 있어야 더 좋은 답들이 좀 나올 텐데 조금 그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고요. 근데 살짝 기회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이 자체도 요번에 한번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좀 빨리 언제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결과가 그 부분 그냥 잠깐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반도체 쪽도요.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도 저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에 지금도 앞으로 따라가야겠지만 그건 그거고 AI 시대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이제 이 디바이스에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반도체 칩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 붙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진짜. 거긴 쫓아가야 된다. 근데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들 잘 보시면 그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회는 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자꾸 너무 말이 길어지나?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AI 시대를 맞아 삼성전자는 뭐 할 건가? 예. 이제 야 우리는 AI 반도체 특화로 가야겠어. 아니면 우린 AI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도 한번 뭘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를 한번 우리가 직접 모델 개발은 못하지만 그거 맞는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뭘 만들겠어.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I를 우리는 안 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예. 근데 뭐 특별한 그 AI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게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물론 제가 이제 다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뭐 뭘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큰 물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뭘- 자리에서 그런 거에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할 거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랑 별 차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잘할 거야. 이건 다 문제야. 이것도 뭐 문제가 뭔지 얘기 안 하는 거고, 뭐 너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우리 모두 문제야. 이거는 그냥 다 책임 떠넘기겠다는 거니까 사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뭘 우리는 하겠다 아니면 뭔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어쨌든 저도 이제 예. 그 우리 국장을 바라보는 또 국장이 투자자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 박경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